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다양한 사건들 속에 담겨진 인간 마음에 대한 파악, 인간의 심리의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심소를 만나 인생 역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자 유근입니다. 여러분도 황심소를 통해서 극적인 인생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궁금함을 이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에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박사님, 지난 시간에요. 네. 저희가 근데 왜 내 소개도 안 해주고? 아니,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라고 끝이에요. 바로 제가 토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사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거만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 대한민국 최고의 뭐 심리 그걸 다시 상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엎드려서 이 인사 받는 느낌이 들어서. 황상민 박사님, 예, 네. 인사해 주십시오. 저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앉아서 유군이 소개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좀 배가 튀어나온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나가길래 배가 튀어나왔. 사람들이 또 나를 보고 저 참 배 튀어나온 아저씨가 뭐 한다고 앉아있나 이런 약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의식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유군이 또 나를 멋있게 소개를 해주면 내가 우아하게 인사라도 하면 그런 인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잠깐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들어가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스쳤다 이 이야기를 네. 이제 네. 하는 거죠. 어차피 이 테이블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역시 유군이 참 나에 대해서 알겠어. 네. 아무튼 지난주 방송에 네. 저희가 이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교 4학년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을 한, 그런데 자기가 알바를 해서 600만 원을 모은 돈을 기부를 한 그 여대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근데,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서 박사님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은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대장암으로 죽게 한다라는 그렇죠. 내용의 말씀 사실 되게 놀라웠거든요.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아니 그게 국립암센터에서도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실은 거의 10년 전쯤에 암 환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나서 암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암이라고 의사들이 뭐 대개 용종 또는 종양 이런 조그만 거 뭐 1cm, 2cm 이런 우리 마치 사마귀가 생기듯이 생긴 거 그런 경우에 일단 웬만하면 수술을 하고 도려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선생님 그게 왜 생깁니까? 저도 저 몸에 용종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도려냈으면 내가 수술 참 여러 번 받았을 텐데 이 솔직한 이야기예요. 내 몸 지금은 없지만 점도 많고 이 사마귀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거를 안 보십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참 선생님 제가 신기한 게요.
제가 그런 점이 있는 거를 때때로는 뭐 레이저 시술을 받아가 잘라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때는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으로 용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제가 소화나 뭐 이런데 볼일 보는데 뭐 힘들고 그런 게 없는데 그 용종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 그래요. 용종을 확인하면 잘라내야죠. 그럴 때 저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약간 듣는 걸 각오하고 왜요? 아니 그거 잘라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 왜요? 그럴 때 의사라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그 순간 이런 거예요. 의사는 우리 몸에 그냥 정상적인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잘라냄으로써 나의 존재, 나의 생존에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이유를 찾은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항심소에서도 이모가 뭐 암이라고 국립암센터에도 이따만한 주먹만한 암 종양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종양이 왜 생겼을까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 이모분이 상당히 자기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참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보통 그런 여성들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네. 난소에 종양이 생기거나 또는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아니나 다를까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애도 못 낳았던 그 분이 뭐 난소에 종양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인가 아니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랬을 때 무조건 종양을 잘라낼 게 아니라 그분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한두 달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박사님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아니 암센터에 다시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샅샅이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네. 그 종양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그 이모님은 걱정을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는 기억도 있고 또 암센터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놀랬던 거는 의사 선생님은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그럼 손은 누가 키우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은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종양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구나. 아니거든요. 내 몸에 내가 무슨 종양 같은 거 생겼을 때는 내가 조금 상당히 뭔가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생기는 마치 이물질이 생기는 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참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걸 병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병의 정상을 잘라내고 약으로 제거하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생기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10년 전에 의사 선생님, 특히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각각의 사람들이 암이 왜 생긴지는 모르고 그 암이라고 이게 암이야 또는 꼭 암이 될 거야
라는 굳은 신념으로 그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나 세포를 잘라내는데 유능하신 분들이구나. 그걸 보통 소위 말해 칼제비라고 그러거든요. 칼제비지 진짜 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아니구나에 대한 인식을 국립암센터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과 또 암 전문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분들과 암에 대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혹시 First Cell이라는 책 혹시 본인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어떤 미국의 아주 뭐 종양 쪽에 엄청난 권위 있는 의사가 쓴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즈라 라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종양학자, 뉴욕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이 교수자, 또 MDS 센터의 소장이에요. 이분은 골수 형성이나 이상 증후군과 급성 백혈병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획기적이라는 신약도 엄청난 신체적, 재정적 비용을 치르게 할 뿐, 생존 기간은 고작 몇 개월 더 늘릴 뿐이다. 근데 이 생존 기간은 실제로 병원에서 이 암세포와 또 암 치료 과정에서 온몸에 집어넣는 치료약과 치료 절차와 싸우는 그 기간을 늘리지, 실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용종을 제거한다, 아니면 뭐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리고 암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암으로부터 회복된다, 뭐 수술만 받으면, 암 치료만 받으면은 회복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신의 후배들한테 600만 원 알바 한 돈을 다 남겨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 세상을 떠난 그 여대생은 용종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대장암이 되고, 대장암 암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과 상식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실과 상식에 무슨 차이가 있다. 네. 그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이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저는 좀 놀라웠고요. 아니,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 지금 상식으로 일어났잖아요. 왜? 몸에 용종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는데 네. 수술하지 않으니까 대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이 아가씨가. 근데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받으면, 근데 그 사실은 사기라는 진단이 뜨고 나서 암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럴 때는 의사들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찍 용종을 잘라냈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미 암세포가 대장암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퍼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박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작 그 여대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양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상당히 뭐 좀 믿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그러게요. 나는 본인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라는 게 진짜 제대로 알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지, 저분이 뭔 소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놀랍다라는 그런 뜻인지 지금 막 나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유군한테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 몸의 용종이라고, 그게 뭐 이 세포 덩어리 또는 사마귀 같은 혹인데, 그게 몸 바깥에 있으면 사람들은 사마귀라고 하지만 몸 안에서 생기면 그것이 용종이라고 표현하거나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빨리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온몸으로 퍼지는 암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빨리 온몸으로 퍼지는 용종이 되면 이거는 대개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세포가 정상세포는 성장하거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정의하거든요. 네. 사실은 암세포의 정의 자체는 상당히 세포가 얼마나 우리 몸에 빨리 성장하는가, 그게 정상 속도보다 비정상이다라는 속도를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 여대상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온몸에 퍼지는 게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거. 그럼 이거는 대장 주위를 퍼지기 시작하면 대장암, 그렇죠. 이라고 완전히 진전을 되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웬만하면 빨리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 전에 용종 제거 수술과 대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걸 보고 자연 치유를 해보자 뭐 이렇게 결정을 했었다고. 자연 치유라는 게 뭘까요? 자연 치유라는 게 뭐 좀 편안하게 좀 지내보면서 몸을 관찰해 본다? 자연 치유를 하는 여대생이 네. 편안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네. 생계에 보태면서 지내고 내가 임용고사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이러면서 동동거리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게 자연 치유예요? 근데 현실은 후자처럼 너무 열심히 지내고 뭐 알바를 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지 않았죠. 근데 본인이 지금 말하는 데서도 자연 치유 이꼴 편하게 지내고 먼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맑은 자연 공기를 바치고 뭐 이러면 자연 치유라고 믿는 본인이 또 생각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그렇게 안 지냈는데. 기사에 따르면 자연 치유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자연 치유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른 채로 그냥 자연 치유를 받았는데 왜 대장암이 됐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상한 세포 또 의사들이 그거를 용종 또는 종양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면 대장암으로 발전 안 하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빠는 잘라냈는데 대장암으로 발전 안 했다라고 믿고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아빠는 겪어야겠어요. 엄청난 후유증 그리고 장기 절개로 인한 통증을 그렇죠. 겪어야겠죠. 엄청난 후유증 하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종양을 잘라내게 되면 그 종양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종양이 붙어있는 신체 기관들을 잘라내게 돼서 그 종양이 붙어있는 신체 기관들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장 쪽 부위면 대장도 뭐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대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뭐 소장이든 췌장이든 뭐 이런 부위에 아무래도 손상이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정상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거의 병원 신세로 장기 요양 환자 격으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 30살, 40살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를 이 딸은 태어나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 그런데 젊은 친구한테서 이 종양이 생겼는데 그렇게 그 젊은 지금 갓 20대에 들어서려고 말하는 그 아가씨가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아버지 40대 50대에 있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것도 병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아주 두렵겠죠. 아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암 치료를 안 받고 일단 좀 뭐 지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치료를 안 받는 게 수술을 안 받고 그렇죠. 네. 지낸 거예요. 그런데 대장암이다라는 진단을 어느 순간에 4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치료를 했으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작 종양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뭐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참 유군이 그 질문을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질문을 하는 그 유군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아까 유군이 통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통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통념적이다. 예. 그러니까 뭐 용종은 암으로 변화한다. 제거하지 않는 용종은 결국 암이 되고 암에 걸리면 죽는다. 그게 참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읽을 때는 상당히 어떤 순서로서 그 내용을 파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용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한다 라는 말을 하고 네. 용종이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만일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일까요? 제가 얘기한 건 수술이라는 거를 빼먹었으니까 순서가 아무래도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 사유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유구는 사람이다, 유구는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하고 유구는 죽어. 왜? 유구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유구는 어떤 게 듣기가 좀 편해요. 훨씬 이 전자의 이 유구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유구는 죽는다라는 이 논리적 전개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신기하죠. 똑같은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 똑같은데.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데. 네. 근데 이게 조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네. 그거는 마치 유구는 죽는다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파악하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럴 때 통증이 있으면 용종이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 용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것이다. 암이 있으면 죽는다. 이 세 가지에서 유구는 어떤 말을 믿고 싶어요? 용종이 있으면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싶죠. 그럼 뭔가 그렇죠.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암이 있으면 죽는다라는 네.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용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수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못하면 암으로 번져서 죽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학생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당신에게 용종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죽었을까요? 내 몸의 용종은 암으로 변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요? 수술을 안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용종이 없어지면 더 이상 안 생겨난다. 네. 만약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이나 주위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의 그 여학생의 그런 믿음이 네. 수용이 될까요? 아니면 너 미쳤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렇죠. 뭐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한 소리 듣겠죠. 그렇죠. 이 여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암이 돼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이
죽는다라는 믿음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죽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인간 마음의 비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